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12월의 어느 날입니다. 조지 실버 지음, 아르테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2008년 12월 21일) 로리.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죄다 병균가적으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10분째 기침과 재채기 세례를 받고 있다. 그뿐 아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또다시 내게 비듬을 턴다면 그때는 내가 이 미적지근한 커피에다 여자를 담가버릴지도, 아니 남은 커피를 여자에게 부어버릴지도 모른다. 어차피 커피는 여자의 두피각질로 그득해 더는 마실 수도 없다. 죽도록 피곤하다. 술 취한 인간처럼 흔들어대는 이 초만원 2층 버스 위층에서도 절로 잠이 들 정도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휴가다. 일에서 놓여나 너무 기쁘다. 내 머리도 몸도 더는 그 지겨운 호텔 프론트 교대 근무를 견뎌내지 못할 지경이었다. 호텔은 고객 쪽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화환과 색색전구로 장식된 천국일지 몰라도 그 묘대의 뒤편은 삭막하기 짝이 없는 지옥이다. 나는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다. 비몽사몽이다. 대강의 계획은 이렇다. 내 고향집에 내려가 그 향수 어린 익숙함에 품에 안겨 내년이 올 때까지 쭉 동면하기. 복작되는 런던을 잠시 떠나보내는 진드근한 미들랜드 생활. 어린 시절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따스한 타임오프와 같다. 진정효과는 덤이다. 그렇다고 내 어린 시절 추억이 모두 행복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끈끈한 가족이라도 나름의 비극은 있는 법이다. 우리의 비극은 일찍 찾아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거기 연연할 마음은 없다. 크리스마스는 희망과 사랑의 시간이어야 하고 또 지금 내게 무엇보다 절실한 건 잠이기 때문에. 오빠 대리가 오빠인 애나와 함께하는 경쟁적 폭식과 각종 유치찬란한 크리스마스 영화들로 간간히 끊어지는 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딱한 남자 하나가 추운 날 현관밖에 도화지를 들고 서서 절친의 아내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해도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소리 없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지? 그리고 그런 걸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그래, 일종의 로맨스라고 해두자. 지독하게 감상적인 로맨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절친의 뒤통수를 치는 의리 없는 짓이기도 하다. 버스 안의 병균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다. 이미 병균의 치사량 이상 삼킨 것이 분명한 마당에 걱정해서 뭘 하나? 대신 나는 김서린 차창에 이마를 대고 창밖을 본다. 가죽 재킷부터 싸구려 런던 기념품까지 오만 가지를 다 파는 숨막히게 밝은 쇼윈도들과 크리스마스 불빛들이 만든 휴양함 속에 캠던 하이스트리트가 미끄러져 지나간다. 이제 겨우 오후 4시인데 벌써 거리에 땅거미가 깔렸다.
하기야 오늘 내내 햇빛이 환했던 때는 없었다. 차창에 비친 내 머리에서 멍청한 매니저의 명령으로 쓴 저접한 반짝이 머리띠가 어슴푸레 빛난다. 초등학교 선탄극에서 가브리엘 천사역을 맡은 꼬마 같다. 얼른 벗으려다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버스 안에서 나 말고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축축한 패딩 파카를 입고 내 자리까지 침범하고 앉아서 어제 날짜 신문을 보며 조는 옆자리 남자도, 뒷자리에서 번갈아 떠들어대는 한때의 학생들도, 눈꽃 모양 귀걸이를 번뜩이며 내 앞에 서 있는 비듬 여인은 더더구나. 여자의 아이러니한 액세서리 취향에 실수가 나온다. 내가 성질이 더러웠다면 여자의 어깨를 탁탁 치고 이렇게 충고할 텐데. 당신이 머리를 흔들 때마다 흔들리는 비듬 눈보라가 그 귀걸이 때문에 더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나는 성질이 더럽지 않다. 아니면 속으로만 성질이 더럽구나. 누구나 그렇지 않나? 젠장, 몇 정거장이나 더 가야 하나? 집까지는 아직 3km나 남았는데 버스는 장날 가축 트럭처럼 미어 터진다. 제발 좀 움직여. 나는 생각한다. 집에 좀 가자. 물론 집도 지금 썰렁하기 그지없다. 룸메이트 세라는 이미 고향집으로 떠났다. 저만 참아. 하룻밤만 자면 너도 이곳을 벗어날 수 있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인다. 버스가 위태롭게 요동치며 거리 끝에 멈춰선다. 차창 아래로 서로 부대끼며 버스에서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버스로 밀고 들어온다. 작은 공간에 사람을 얼마나 우겨 넣을 수 있나 대회라도 하는 것 같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기다리는 버스가 이 버스는 아닌지 남자는 들고 있는 하드커버 책에 계속 열중해 있다. 남자가 시선을 끈 이유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밀고 밀리는 복식통 따위 안중에 없는 무심함 때문이다. 남자만 완전히 정지해 있고 나머지 세상은 살짝 뭉개진 채로 남자 주위를 만화경처럼 뱅뱅 도는 특수효과를 보는 것 같다. 여기서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정수리만 보인다. 자라면서 곱슬기가 생기는 살짝 기름하게 자른 옅은 갈색 머리, 검은색 진과 부츠, 남색 모직 더블 버튼 반코트, 거기에 누가 떠준 듯한 목도리. 전체적으로 차분한 차림에 비해 촌스럽고 생뚱맞은 분위기의 목도리다. 남자의 정신은 오로지 책에만 쏠려 있다. 나는 남자가 읽는 책이 뭔지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있는 대로 숙인다. 그래도 보이지 않아서 김이 잔뜩 썰인 차창을 코트소매로 닦는다. 남자의 시야에 걸려든 것이 차창을 닦는 내 팔의 움직임이었는지 믿음 여인의 귀걸이에서 명멸하는 빛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자가 고개를 들고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시선을 모은다. 내가 있는 차창으로, 내게로. 우리의 시선이 똑바로 만난다. 눈을 돌릴 수가 없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내 입술이 달싹댄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갑자기, 그리고 난데없이 이 버스에서 내려야 할 것만 같다. 나는 불가항력적 탈출衝동에 사로잡힌다. 그에게 가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미동도 하지 않는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내 옆에 파카 남자를 지나 많은 버스 속을 헤치고 나갈 가망은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찰나의 순간에 결심한다. 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대신 눈에 뜨겁고 간절한 열망을 담아 그에게 당장 버스에 올라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영화배우처럼 잘생겼거나 조각상처럼 완벽한 외모는 아니다. 하지만 풋풋함과 진중하면서 소탈한 매력이 있다.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여기서는 남자의 눈 색깔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짐작에 초록 아니면 파랑? 이건 쌍방이다. 나의 바람일 뿐인지도 모르지만 분명 이 순간 그에게도 같은 벼락이 내리치는 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 두 줄기 번개가 내리쳐서 우리들을 불가해하게 볶는다. 인연의 인지, 그의 눈에 들이운 감전의 충격, 그가 흠칫 정신이 드는 표정을 짓는다. 오래전 연락이 끊어진 친구를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재회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 나올 법한 표정. 그건 어이 안녕과 세상에 맙소사 너로구나와 이렇게 만나다니 믿기지 않아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눈. 그의 시선이 아직 버스에 타지 못한 사람들, 점점 줄어드는 줄을 향해 급히 아래로 움직였다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 그의 머릿속을 황급히 오가는 생각들이 들리는 것 같다. 이대로 버스에 올라타며 미친 듯이 될까? 우리가 유리와 인파에 가로막혀 있지 않다면 무슨 말을 하지? 계단을 한 번에 2개씩 뛰어올라 저 여자에게 간다면 얼간이 같을까? 아니, 나도 그에게 전하고 싶다. 아니, 얼간이 같지 않아요. 내가 얼간이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빌어먹을 뼈스에나 얼른 올라타요. 얼른. 그가 나를 똑바로 주시한다. 그러다 그의 사람 좋아 보이는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진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래서 나도 마주 미소를 보낸다. 머리가 핑 돈다. 나도 참을 수가 없다. 제발 버스에 타요. 그가 벼랑간 움직인다.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고 책을 탁 덮어서 다리 사이에 끼고 있던 배낭에 쑤셔넣는다. 이제 앞으로 걸어온다. 나는 숨을 멈추고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고 그가 서두르도록 독려한다.
그때 버스 문이 푸시 킹겹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버스의 핸드브레이크가 덜컹 풀리는 요동이 느껴진다. 안 돼, 안 돼. 이 정류장에서 떠나기만 해봐. 그러기만 해봐. 이러지 마. 크리스마스잖아. 소리 지르고 싶다. 버스가 다시 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도 나는 속으로 악을 쓴다. 차창 밖에 그가 보인다. 그가 도로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떠나는 버스를 바라본다. 패배감으로 그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것이 보인다. 나는 그에게 쓸쓸히 손키스를 날린다.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방금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속절없이 반했으니까. 나는 다시 이마를 유리에 대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제기랄, 어째서 영화 속 멍청이들을 따라하지 못한 거야? 뭐라도 얼른 적어서 차창에 댔어야지. 나라고 못하란 법 있어? 하다못해 김이 서린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휴대폰 번호를 쓸 수도 있었잖아. 차창을 열고 내 이름과 주소를 외칠 수도 있었잖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해야 했던 것들이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하지만 당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중 어느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에게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으니까. 관객이 있었다면 아카데미상도 아깝지 않을 60초짜리 무성영화였다. 만약 누군가 내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이제부터 나는 그렇다고 해야 한다. 2008년 12월 21일의 어느 눈부신 1분 동안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2009년 새해의 각오. 올해의 다짐은 딱 2가지다. 그러나 원대하고 눈부시고 찬란한 2가지다. 1. 버스 정류장에서 본 남자를 찾아낸다. 2. 잡지사에 들어가 제대로 된 경력을 쌓는다. 제기랄, 연필로 적을걸. 그럼 지우고 순서를 바꿀 텐데. 이상적인 건 일단 끝내주게 멋진 잡지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버스보이와 우연히 마주치고 그 순간 그와 부딪히는 바람에 내가 들고 있던 점심거리가 떨어지고 그가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 당신이군요. 드디어. 그 다음 우리는 점심 따위 건너뛰고 밖으로 나가 공원을 건널 거다. 식욕은 싹 달아난다. 일생의 사랑을 찾았으니까. 어쨌든 이게 목표다. 부디 행운이 깃들길. (3월 20일) 로리. 저 남자 아니야? 방금 저 남자한테서 버스의 기운이 느껴졌어. 분명해. 나는 세라의 고갯짓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북적드는 금요일의 밤에 발을 쭉 훑어본다.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설 때마다 하는 짓이다. 버스보이를 찾아 사람들 얼굴 훑어보기. 이런 습관이 생긴 지 꽤 됐다.
지난 1월 우리가 휴가에서 돌아와 서로의 크리스마스 사건 사고를 교환할 때 세라가 그를 버스보이로 명명했다. 세라가 요크에서 가진 가족 파티는 우리 가족의 오붓한 먹자판과는 비할 수 없이 시끌벅적했다. 우리 둘은 신년 우울증을 안고 런던의 겨울이라는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수다 도중 첫눈에 반한 사랑을 털어놓았다가 금방 후회했다. 세라를 믿지 못해서는 아니다. 세라에게 못할 말은 없다. 다만 내가 털어놓은 다음부터 세라가 그 남자를 다시 찾는 일에 나보다도 더 집착하게 된 게 문제다. 나는 나대로 조용히 미쳐가고 있고. 누구? 나는 인사인네에 얼굴이 찡그린다. 모두 생경한 뒤통수뿐이다. 세라가 걸음을 멈추고 코를 찡긋대며 방금 레이더에 포착된 남자를 찾는다. 그래야 내가 정밀검토에 들어간다. 저기 중간 파란색 원피스 여자 옆. 세라가 말하는 여자가 대본에 눈에 들어온다. 여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옆에 남자에게 깔깔대는 순간 여자의 찰랑대는 연한 금빛 생머리가 불빛을 받아 반짝인다. 남자의 키는 얼추 맞는 것 같다.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검정 셔츠를 입은 어깨선도 가슴 철렁하게 나댔다. 버스보이일지도 모른다. 보면 볼수록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 잘 모르겠어. 내가 숨죽여 말한다. 남자와의 거리는 멀지 않다. 버스보이의 인상착의를 하도 여러 번 설명해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라가 나보다 더 잘 알 정도다. 서서히 접근하기로 한다. 아니,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때 내 팔을 잡고 있던 세라의 손이 나를 멈춰 세운다. 방금 남자가 킥스 각도로 고개를 꺾었기 때문에. 남자가 금발 여자의 얼굴을 뜯어먹을 듯 키스한다. 여자는 단박에 내게 지고 최악의 밉상이 된다. 아, 젠장, 이 남자 같은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지금껏 밤마다 눈을 감고 우리의 재회를 갖가지 버전으로 상상했지만 이런 장면은 결코, 다시 말하지만 결단코 없었다. 그는 어떤 때는 친구들과 술집에 있고 어떤 때는 카페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다. 그에게 빛나는 금발머리의 여자친구가 있고 그녀가 죽을 지경이 되도록 키스하는 것은 내 상상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연병. 세라가 내 손에 와인잔을 쥐어주며 내뱉는다. 우리가 망연히 지켜보는 가운데 두 남녀의 키스는 이어진다. 계속. 진상이다. 저 사람들은 예의도 없나? 이제 남자는 여자의 엉덩이를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주무르며 붐비는 술집에서 지켜야 할 선을 걷잡을 수 없이 넘고 있다. 공중도덕 좀 지킵시다. 세라가 입속말을 부르짖는다. 어쨌든 네 타입은 아니다, 루. 내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내려앉는다. 견딜 수가 없어서
차디찬 와인 한 잔을 몽땅 목구멍에 부어넣는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 나 집에 갈래. 내가 말한다. 바보처럼 눈물이 터질 것 같다. 그때 문제의 남녀가 키스를 멈춘다. 여자가 원피스를 똑바로 편다. 남자가 여자의 귀에 뭐라고 속삭이더니 우리 방향으로 걸어온다. 나는 즉각 알아챈다. 남자가 우리 옆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아찔한 안도에 웃음이 터질 뻔한다. 저 사람 아니야. 나는 속삭인다. 제법 비슷하긴 한데 아냐. 세라가 눈을 위로 굴리며 누르고 있던 숨을 푹 뱉는다. 이야, 더럽게 다행이다. 추잡한 새끼, 봤어? 내가 방금 발 걸어 넘어뜨리려다가 겨우 참는 거? 세라 말이 맞다. 방금 거들먹대는 걸음으로 우리 옆을 지나 화장실로 사라진 남자는 중증 왕자병 환자였다. 빨간 립스틱이 묻은 입술을 손등으로 쓱 훔치며 득이만면에서 재수없게 웃던 꼴이란. 젠장, 한 잔 더 필요해. 버스보이 수색에 나선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빨리 찾든지 해야지. 이러다 내가 알코올 중독 치료에 들어갈 판이다. 달런시 스트레트의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나란히 소파에 널브러진다.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세라가 소파 반대편에 뻗은 채 입을 연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남자가 있어. 네 맘에 들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버스보이야. 내가 한숨 짓는다. 정통 멜로드라마의 한숨. 하지만 만약 그 남자를 찾았는데 순 또라이라면? 아까 바에서 있었던 일에 세라도 어지간히 현실을 자극한 모양이다. 찾는 걸 그만두는 게 나을까? 내가 묻는다. 나는 소파 팔걸이에서 머리를 무겁게 들어올려 세라를 본다. 세라가 두 팔을 홀렁 벌렸다가 그대로 멈춘다. 내 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야. 양아치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한? 세라가 양손엄지를 세운다. 고개를 드는 건 역시 너무 힘겨운 일이므로 초특급 초대박 슈퍼 머저리일지도 몰라. 아니면 이미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유부남일 수도 있어. 나는 숨이 막힌다. 실제로 헉 소리가 나온다. 절대 아니야. 내가 더듬댄다. 그 사람은 독신이야. 그리고 멋진 남자야.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가 자기를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어. 나는 술 취한 여자의 진정과 확신을 다해 말한다. 또 알아? 그 사람도 나를 찾고 있을지? 세라가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나를 똑바로 본다. 세라의 붉은 머리는 웨이브가 너절하게 풀렸고 마스카라도 밤의 끝자락처럼 검게 번졌다. 내 말은 우리가, 아니 네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니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뿐이야.
세라 말이 맞다. 아까 바에서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우리는 마주본다. 그러다 세라가 내 다리를 토닥인다. 우리가 찾아낼 거야. 소박한 결속의 제스처였지만 잔뜩 술에 취한 나는 울컥 목이 맨다. 약속해? 세라가 고데기를 끄덕이고 가슴에 성호를 긋는다. 내 목구멍에서 기어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온다. 지쳤고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 버스보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영 까먹을까봐 두려워서. 세라가 일어나 앉아 자기 셔츠 소매로 내 눈물을 닦아준다. 울지마루. 세라가 속삭인다. 우리 계속 찾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끈적한 페인트가 치덕치덕 발린 천장을 올려다보며 끄덕인다. 몇 년 전 우리가 입주할 때부터 집주인이 시공을 약속했건만 아직도 저 모양이다. 찾을 거야. 그리고 완벽한 남자일 거야. 세라가 잠잠해진다. 그러다 손가락을 들어 자기 머리 부근에 애매하게 가져다 대고 흔든다. 그래야 할 거야. 그렇지 않았다간 내가 여기 놈의 맞박에다 양아치라고 새겨버릴 거니까. 나는 끄덕인다. 세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어린이일 뿐더러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는 성격이니까. 이왕이면 녹슨 메스로. 내가 소름 끼치는 상상에 색을 더한다. 그러면 감염으로 썩어서 놈의 머리가 뚝 떨어지는 거지. 세라가 중얼댄다. 나는 눈을 감는다. 숨죽여 낄낄 웃는다. 버스보이를 찾기 전까지 내 애정의 가장 큰 몫은 세라의 것이다. (10월 24일) 로리. 우리가 해냈어. 세라가 뒤로 물러나 우리 열과 성이 들어간 작품을 감상한다. 우리는 주말을 통째로 바쳐서 이 집의 거실을 새로 단장했다. 둘 다 온몸이 먼지와 페인트로 범벅이 됐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내 속에 뿌듯함이 뜨겁게 차오른다. 내가 호텔에서 하는 일에 이 반만큼 보람이라도 있으면 소음이 없겠다. 집주인이 좋아할까? 내가 말한다. 엄밀히 말해 세입자가 집 내장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덕분에 집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점은 집주인도 반박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내야지. 세라가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말한다. 세라는 형광색 질문을 러닝셔츠 위에 반바지로 자른 멜빵바지를 입었다. 세라의 옷이 머리색과 난폭하게 충돌한다. 우리가 자기 집의 가치를 높여준 거잖아. 이런 나무마루를 놔두고 저 따위 낡아빠진 카펫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세든 집은 건물 맨 위층이다. 카펫을 둘둘 말아 아래층으로 나누던
2인조 총각이 떠올라 웃음이 터진다. 1층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둘 다 카페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잔뜩 뒤집어 쓴 채 광부처럼 땀을 흘리고 뱃사람처럼 욕을 내뱉고 있었다. 우리는 카펫을 이웃의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놓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항상 못 쓰는 물건으로 반쯤 차있는 쓰레기통이라서 거기 뭐가 더 들어갔는지 알아볼 사람은 없다. 카펫을 걷어내니 밑에 깔린 오크마루가 아름답게 드러났다. 과거에 누군가가 수고를 마다않고 복원했을 텐데 지금의 집주인이 그따위 흉물스러운 패턴 카펫으로 덮어버린 거다. 마루에 광을 내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새로 하얗게 칠한 벽과 옛날식 대형 내리바지 창 덕분에 감미로운 빛으로 가득해진 거실을 보니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낡긴 했어도 뼈대는 끝내주는 건물이다. 페인트가 덕지덕지 발린 천장만 빼면 우리는 싸게 사온 러그를 깔고 어울리지 않는 가구에 있는 침실에서 덮개형 천을 가져다 씌웠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자그마한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 보헤미안 시크, 세라가 선언하듯 말한다. 너 머리에 페인트 묻었다. 나는 세라에게 내 정수리를 가리키며 위치를 알려주다가 내 머리에도 새로운 얼룩을 추가한다. 너도. 세라가 웃다가 손목시계를 본다. 피쉬앤드 칩스 어때? 세라는 경주만 뻥치는 신진대사 능력을 가졌다. 내가 세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세라와는 죄책감 없이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나는 끄덕인다. 미치게 배고프다. 내가 사올게. 30분 후 우리는 기막히게 거듭난 거실을 위해 축배를 든다. 소파에 앉아 무릎에 피쉬앤칩스를 올려놓고 먹는다. 우리 직장 때려치우고 집 꾸며주는 TV 프로그램이나 하자. 세라가 말한다. 했다 하면 끝내주겠지. 로리와 세라의 디자이너 인테리어. 세라가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중간에서 멈춘다. 세라와 로의 디자이너 인테리어. 로리와 세라가 더 듣기 좋아. 내가 해주고 웃는다. 네가 들어도 그렇지? 거기다 내가 언니니까 내가 먼저 오는 게 공평하지. 맨날 하는 농담이다. 내 생일이 세라보다 몇 달 더 빠를 뿐이지만 나는 그걸로 생색낼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바닥에서 맥주병을 집어들 때 세라가 맥주를 마시다 말고 냅다 외친다. 마루 망가져. 조심해. 그래서 이 언니가 컵받침을 깔았지. 내가 으스댄다. 세라는 몸을 숙이고 내 임시 컵받침, 이번도 슈퍼마켓 전단을 응시한다. 오, 맙소사루. 세라가 천천히 입을 연다. 우리가 컵받침을 쓰는 사람들이 됐어. 내가 숨을 삼키며 침울하게 말한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며 함께 늙어가게 된다는 거야? 세라가 끄덕인다. 아무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내가 처량하게 말한다.
어차피 내 연애 인생은 공식적으로 끝났으니까. 세라가 다 먹은 피스앤칩스 포장지를 와락 구긴다. 다 대기 타진 걸 누구를 원망하리요. 물론 버스보이를 말하는 거다. 그는 이제 신화 속 인물 같은 존재가 됐고 나는 그를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그 사람도 내게 반했고 독신남이고 도끼 살인마가 아닐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무작정 찾아 헤매기에 10달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세라는 강경하게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한다. 연애세포가 다 죽어 수녀로 변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찾아야 한다며. 세라 말이 맞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은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의 그 감정은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단 한 번도. 그 남자를 본 후 트레킹에 나섰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을 시간이야. 세라가 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완벽남들하고 섹스했을지 생각해봐. 나중에 늙어서 손자 손녀한테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얘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얘기. 나한테 자식이나 손주가 생기기나 하겠어? 부질없이 버스보이만 찾아 헤매다 결국 너랑 고양이 키우면서 살게 될 텐데 우리 아이 동물구조센터를 차릴까? 그러면 고양이한테 봉사한 공로로 여왕이 우리에게 훈장을 내릴지도 몰라. 세라가 웃는다. 하지만 그 눈은 이제 버스보이 꾸밀랑 집어치우라고 그를 보내줄 때가 됐다고 말한다. 방금 생각났는데 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 세라가 말한다. 그래도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지? 응? 나는 한숨을 푹 내쉬고 맥주로 손을 뻗는다. 유감이지만 그런 혈상결렬이야. 다른 사람 찾아봐. 세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겠어. 세라가 벌쩍 웃는다. 나 다음 주에 데이트한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는다. 넌 우리의 이별을 너무나 빨리 극복했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남자야. 내가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인질로 잡았어.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 때까지. 정말이지 나는 세라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라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면 당장 두 손으로 움켜잡는다. 100만 번도 더 했던 후회가 또 밀려온다. 그때 버스에서 뛰어내릴 배짱이 내게 있었다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같다. 그를 찾아 나섰다가 실패하고 술에 취해 질질 짜는 짓을 그만둘 때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이럴 때 세라라면 어떻게 할까? 를 나의 인생 모토로 삼아야 한다. 확신컨대 세라라면 인생의 1년을 노심초사하는 데 보내지 않을 거다. 그림 하나 사서 저기 벽에 걸까? 세라가 벽난로 위 휑한 공간을 보며 말한다. 나는 끄덕인다. 그러지 뭐, 고양이 그림 어때? 세라가 푸앗 웃으며 뭉처럼 뭉친 피스앤칩스 포장지를 내 머리로 던진다.
12월 18일 로리. 오늘 밤에 데이비드 만날 때 성급한 결정은 넣어두라. 알았지? 아마 처음 딱 봤을 때는 네 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날 믿어봐. 정말 재밌는 친구야. 그리고 착해. 요 전날 회의 때 나한테 의자를 양보하더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는 남자가 몇이나 돼? 세라는 부엌 창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먼지 쌓인 와인잔들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면서 입으로는 연설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대꾸할 말을 물색해보지만 솔직히 선택의 폭이 허접하고 빈약하다. 오늘 아침에 1층 남자가 내가 현관을 지나가게 자전거를 비켜주더라. 이것도 해당돼? 누구? 우리 우편물을 몰래 열어보고 주말마다 현관바닥에 식은 케밥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 남자? 나는 낮게 킥킥대며 세제를 푼 뜨거운 물에 와인잔들을 담근다. 오늘 밤 우리의 연례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다. 딜런시 스트리트로 이사 왔을 때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해온 거다. 올해는 대학도 졸업했으니 한결 교양 있는 파티가 될 거라고 우리끼리 호언하지만 결국은 학교 때 친구들 몇과 별로 친하지도 않는 직장 동료 몇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싸구려 와인을 축내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논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내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세라가 나의 완벽한 짝으로 점찍은 데이비드라는 남자와 눈이 맞는 시나리오. 전에도 해본 일이다. 내가 버스보이를 입고 새 출발하겠노라 작심한 이후 나의 절친께서 사랑의 가구 역할을 자처하며 내게 남자를 2번 소개했다. 첫 번째는 마크였나 마이크였나 하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 한겨울에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서는 저녁 먹는 내내 헬스클럽에서 칼로리를 태우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모든 음식으로부터 나를 떼어놓겠다는 사명감을 보태었다. 나는 푸딩거리다. 내 입장에서 그날 메뉴에서 가장 먼저 빼야 할 것은 바로 마이크였다. 아니 마크였나? 어쨌든 세라의 변론에 의하면 얼핏 브래드 피트를 닮은 남자였다. 다만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곁눈으로 힐끔 봐야 한다. 인정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으니까. 평소에 나는 첫 데이트부터 잠자리를 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세라를 봐서 노력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세라가 2번째로 낙점한 남자는 프레이저였다. 프레이저는 아주 조금 나았다. 적어도 이름은 기억하니까. 여태껏 만난 스코틀랜드 사람 중 단연코 가장 스코틀랜드적인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말을 50%밖에 못 알아들었으랴. 그가 백파이프를 언급한 것 같진 않지만 제 키 속에 백파이프 통째로 챙겨 넣었다 해도 놀랍지 않을 거다. 타탄 체크 나비 넥타이도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거기까지도 참을만 했다. 진짜 파국은 데이트 끝에 닥쳤다. 그가 나를 딜런시 스트리트까지 바래다주고 작별 키스를 했는데 이게 키스라기보다 심폐소생술에 가까웠다. 전적으로 부적절한 양의 타액을 수반한 심폐소생술. 나는 집에 들어온 즉시 욕실로 돌진했다.
욕실 거울은 그레이트 데인 같은 커다란 개에게, 그것도 빗속에서 딥키스를 당한 듯한 내 꼴을 여지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나라고 해서 남자친구를 대단히 잘 고르는 건 아니다. 고향에서 오래 만난 루이스를 빼면 성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데이트 서너 번, 오래가야 5번 만에 어김없이 피지직, 불꽃 사그라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세라처럼 눈부신 사람의 절친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세라는 남자들에게 여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심어준다. 내가 세라를 사무치게 사랑하니 망정이지, 아니면 세라에도 나를 파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누굴 탓하랴, 내가 멍청한 건데.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안다. 그중 누구도 내 짝은 아니었다. 나는 로맨스형 인간이다. 이왕 디너파티 게스트와 눈맞은 스토리라면 노라 에프론 방식을 원한다. 과연 좋은 남자도 그렇게 개처럼 키스하는지 그게 몹시 궁금할 뿐이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려나? 나는 이 개구리무리 가운데서 언젠가 왕자님이 나오기를 바란다. 아니면 왕자 비슷한 거라도. 데이비드가 어떤 남자일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내게 3-4번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가 일생일 때의 사랑일 수도 있고 끔찍한 악몽일 수도 있다. 어떤 쪽이든 나는 여지없이 호기심이 동할 뿐이고 느긋이 즐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여유는 자주 없는 호사였다. 세라나 나나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직업세계에 내목한 현실에 들어온 격변의 시기였다. 세라의 경우는 나보다 성공적이었다. 세라는 지역TV 방송국의 신입 직원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시작한 반면 나는 지금도 호텔 프런트에서 일한다. 그렇다. 새해 각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꿈꾸는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밍엄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런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무섭다. 세라에게는 항상 쉬워 보이는 일들이 내게는 그렇지 않다. 세라가 사교적이라면 나는 살짝 숫기가 없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면접에서 자꾸 미끄러진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다. 부끄럼을 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히 취할 작정이니까.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알코올을 핑계로 한 경거망동을 싹 잊게 해줄 새해라는 완충제가 있으니까. 이거 왜 이래? 작년 일이잖아. 과거지사 몰라? 더구나 오늘 밤 나는 드디어 세라의 새 남자친구를 만난다. 세라가 그와 만난 지 벌써 몇 주나 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아직 그와 면면을 트지 못했다. 믿을 수 없게 핫하다는 그 문제적 남친의 실물을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에 대한 얘기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귀 아프게 들었다. 그 얘기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침대에서는 섹스의 신이고 방송계에서는 유망주이고 세라는 그가 미디어 스타로 대성하는 대로 그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을 작정이다. 남자 나이 24세 평생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안쓰럽다. 하지만 어이 상대는 세라다. 얼마나 근사한 남자인지 몰라도 운이 좋은 쪽은 여전히 그다. 세라는 남친 얘기를 멈출 줄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둘의 대단한 섹스라이프에 대해 내가 알고 싶은 정도를 훌쩍 넘는 수위로 떠들고 있다. 나는 세라의 말을 끊을 요량으로 거품투성이 손가락을 들어 요술봉을 흔드는 아이처럼 공중에 거품을 흩뿌린다.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미래의 남편을 드디어 실물로 영접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남친 앞에서 그 말은 하지 마, 알았지? 세라가 생긋 웃는다. 미래의 남편이라는 말. 남친은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 알지? 괜히 부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진지한 척 받는다. 몇 년 후에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도록 두는 게 훨씬 낫지. 세라가 청바지 무릎에 먼지를 털며 일어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안다. 내가 아는 세라라면 그를 손에 넣고 주무르다가 언제라도 때가 됐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가 당장 득달같이 몸이 닳아서 청혼하게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이었다. 모두가 인력에 끌리듯 빨려드는 사람. 자기만의 오라를 빛내며 남들을 자기 궤도 안으로 잡아당기는 비상한 에너지로 비등하는 사람. 세라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고 오해 말길. 세라가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나는 세라를 이 집에서 처음 만났다.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대신 대학 임대 아파트를 얻기로 결심하고 지금의 이곳을 골랐다. 3세대짜리 낡고 길쭉한 타운하우스였다. 널찍한 1, 2층 건물 위 꼭대기에 우리의 작은 집이 마치 뒤늦게 떠오른 발랄한 발상처럼 올라앉아 있다. 처음 보러 왔을 때 나는 이 집에 홀딱 반했다. 내 눈에 장미빛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이것이 브리짓 존스의 낡고 시크한 작은 아파트로 보였다. 다만 그보다 더 낡고 덜 시크했을 뿐. 더구나 집세를 감당하려면 생면부지남과 집을 함께 써야 했지만 이런 결점들 중 어느 것도 내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모르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소란스러운 기숙사보다는 딱 한 명을 신경 쓰는 게 나았다. 이사 오던 날에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바리바리 싼 짐을 3층까지 끌고 올라오는 내내 나는 새 룸메이트가 나의 브리짓 존스 판타지를 박살내지 않기를 빌었다. 룸메이트는 문에 환영 메시지를 붙여놓았다. 봉투 뒷면을 재활용해서 붉은 펜으로 큼직하게 갈겨 쓴 고불고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새 동거인에게 우리의 새 보금자리를 축하할 싸구려 맥주 사러 나가요.
원하면 금방 써요. 어차피 나는 술 취해서 엎혀지면 코 닿을 때 화장실에 있는 게 좋으니까. 키스를 보내며 S. 그걸로 충분했다. 세라는 만나기도 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세라와 나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하지만 마른 가지에 불 붙듯 급속도로 친해지기에 딱 좋은 만큼의 중간지대를 공유한다. 세라는 소방차처럼 붉게 물결치는 머리를 엉덩이까지 늘어뜨린 눈에 띄게 화려한 미인에다 몸매마저 끝내준다.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의 겉모습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대개는 세라처럼 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못난 여동생이 된 기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세라에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범상치 않은 재주가 있다. 그날 세라가 맥주를 사서 돌아와 내게 처음 한 말은 이거였다. 뭐야 이거 엘리자베스 테일러 판박이잖아. 현관문에 빗장을 더 달든가 해야지. 동네 뒤집어지겠는걸? 당연히 과장이었다. 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비슷하지 않다. 외할머니가 프랑스인이라 그 영향으로 진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게 다다. 외할머니는 20대 때 꽤 유명한 발레리나였다. 당시의 낡은 공연 팜플릿과 흑백신문 기사들이 증거로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스스로를 망한 파리지엔으로 생각했다. 할머니의 체형은 물러받았지만 우아함은 계승하지 못했으니까. 할머니의 단아한 흑갈색 올림머리는 내게 이르러 전기 오는 것처럼 정신사나운 곱슬머리 다발로 변했다. 더욱이 내겐 댄서의 소양목 따위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러기에는 내가 초콜릿 비스켓에 너무 환장한다. 내 신진대사가 도저히 따라잡히지 못할 정도로. 세라는 장난으로 우리를 탕녀와 공주로 부른다. 그러나 실상은 세라에겐 일말의 탕보 기술도 없고 나도 요조숙녀와는 거리가 멀다. 아까 말했듯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만나 서로를 웃게 만든다. 세라가 델마라면 나는 루이스다. 이런 세라가 난데없이 한 남자에게 영혼을 탈탈 털리다시피 넘어갔으니 나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직 나의 적합성 심사도 거치지 않은 남자에게. 술 모자라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세라가 부엌 조리대에 가득 늘어선 술병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던진다. 누가 봐도 수준 높은 컬렉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올해의 파티를 기억에 남을 추억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꾸준히 비축해온 박리담회용 슈퍼마켓 특한 와인과 보드카다.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로 만들겠다는 일념이 맞으려나? 충분하고도 남아. 사람들도 한 병씩 들고 올 거 아냐. 성대한 파티가 될 거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아침 식사 이후 우리 둘 다 지금껏 먹은 게 없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들었지? 내가 배를 문지른다. 내 위장이 지금 너에게 DS 스페셜을 만들라는 지령을 내렸다. 세라가 창조한 샌드위치는 딜런시 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신화이자 전설이다.
세라는 내게도 베이컨과 비트와 버섯의 성삼일체 레시피를 전수했고 우리가 사는 곳을 따서 DS 스페셜로 이름을 지었다. DS 스페셜은 이후 2년여에 걸쳐 우리의 시그니처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세라가 눈을 위로 굴리며 웃는다. 왜 이러셔? 너도 만들 줄 알잖아. 너처럼은 못해. 세라는 으슥해져서 냉장고 문을 연다. 그거야 그렇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라는 닭고기와 블루치즈를 양상추와 마요네즈와 크랜베리와 함께 겹겹이 쌓는다. 내가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정밀과학이다. 말만 들으면 끔찍한 맛이 날 것 같지만 장단컨대 그렇지 않다. 흔한 자취생 음식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학 때 우리가 이 끝판왕 콤보를 우연히 조합한 이래 냉장고 안에는 이 재료가 떨어질 날이 없다. 아니, 우리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우리의 주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 DS 스페셜, 아이스크림, 그리고 싸구려 와인. 핵심은 크랜베리야. 내가 한 입 먹고 말한다. 그보다는 양이 관건이지. 크랜베리가 너무 많아지면 그냥 잼 샌드위치가 돼버려. 치즈가 너무 많아지면 10대 애들의 더러운 양말을 핥는 맛이 나고 내가 또 한 입 먹으려 샌드위치를 들어 올리는데 세라가 달려들어 내 팔을 잡아내린다. 잠깐 파티 분위기를 제대로 내려면 술을 곁들여야지. 나는 신음한다. 끔. 세라가 작은 유리잔 2개를 꺼낸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는다. 세라가 끽끽대며 팔을 찬장 안으로 집어넣는다. 시리얼 상자들 뒤에 먼지 덮인 술병을 향해서 수도사의 오줌. 세라가 잔 2개의 의식의 독주를 따르며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베네딕틴. 이 집과 함께 우리 차지가 된 이 허브 리큐러의 공식 이름은 그렇다. 술병 라벨에 적힌 설명에 따르면 이 술은 신비의 약초와 향신료를 특별히 배합해 주조한 것이다. 이사와서 이 술병을 발견하고 처음 맛봤을 때 우리는 신비의 재료 중 하나가 베네딕틴 수사들의 오줌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우리는 이걸 때때로 주로 크리스마스에 각자 한 모금씩 들이킨다. 우리가 즐기면서 동시에 같은 강도로 혐오하는 의식이다. 위하여. 세라가 휘식 웃으며 도로 의자에 앉아 잔 하나를 식탁 너머로 밀어보낸다. 메리 크리스마스루. 우리는 술잔을 쨍그랑 부딪히고 목을 꺾어 단변에 들이키고 오만상을 쓰며 빈 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는다. 세월이 흘러도 맛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구나. 내가 읊조린다. 술이 넘어가면서 입천장도 홀랑 까진 것 같다. 로켓 원료. 세라가 새소리로 웃는다. 이제 샌드위치 먹어. 수고했어. 우리는 말없이 샌드위치를 먹어치운다. 다 먹은 뒤 세라가 빈 접시 가장자리를 탁탁 두드린다. 있잖아, 크리스마스니까 소세지를 추가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젓는다. DS 스페셜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냐.
세비로이를 투입해서 개선하지 못할 건 인생에 별로 없어. 로리. 세라가 내게 눈썹을 찡긋한다. 또 알아? 네가 오늘 밤 운이 좋아서 데이비드의 소세지를 보게 됐지. 세라가 주선한 지난 2번의 소개팅으로 미루어 볼 때 가슴이 부풀 정도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자, 내가 접시들을 싱크대에 담으며 말한다. 파티 준비나 하자. 다들 곧 밀어닥칠 거야. 화이트 와인이 3잔 들어가니 확실히 기분이 한결 느슨해진다. 그런데 갑자기 세라가 오더니 다짜고짜 내 손을 붙들고 부엌에서 끌고 나간다. 남친 왔어. 세라가 내 손가락뼈를 바술듯 조이며 속삭인다. 와서 인사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나는 데이비드에게 사과의 미소를 날리며 끌려나간다. 세라가 왜 데이비드를 재배사라고 불렀는지 슬슬 감이 온다. 그는 내 술잔에 연신 술을 부어주었고 이미 나를 여러 번 웃겼다. 그래서 살짝쿵 탐사형 키스를 허용해볼까 하던 참이었다. 어렴풋이 프렌즈의 로스를 떠올리게 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남자다. 하지만 세라의 인생남을 보러 가는 것에 더 흥미가 동한다. 다시 말해 내일도 프렌즈의 로스가 그립지는 않을 거라는 징조다. 이보다 더 정확한 지표도 드물다. 세라가 나를 끌고 왁자하게 취한 친구들과 우리 중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조차 아리송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간다. 드디어 현관문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세라의 남자친구가 보인다. 로리. 세라가 초조한 얼굴로 눈빛을 반짝인다. 잭이야 잭, 여기 있는 로리, 내 친구 로리. 세라가 덧붙인다. 강조를 위해. 인사하려고 입을 떼는데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른다. 누군가 내 가슴에 전기 충격 패드를 붙이고 전류 강도를 최대치로 올린 느낌이다. 어떠한 말도 내 입술을 떠나지 못한다. 아는 남자다. 그를 처음 본 날이 엊그제 같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날. 12달 전 만원 버스 2층. 심장이 멎을 듯 했던 눈맞춤. 로리. 그가 내 이름을 말한다. 그를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에 순간 눈물이 터지려 한다. 맺힌 소리 같지만 나는 그와 우연히 마주치기만을 빌면서 지난 1년을 보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그동안 무수한 군중에서 그의 얼굴을 찾고 무수한 바와 카페에서 그의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세라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혼자서도 버스보이를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나는 버스보이를 찾겠다는 전의를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장담과 달리 세라는 결국 버스보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대신 그를 자신의 애인으로 내 앞에 데려왔다. 초록. 그의 눈은 초록색이다. 생생한 나무 잎깃의 공채. 동공 주위로 베어드는 따뜻한 금빛.
하지만 지금 나를 이렇게 뒤흔드는 건 그의 눈색이 아니다. 이 순간 나를 지그시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다. 놀람, 알아봄의 번뜩임, 아찔한 정면 충돌의 충격. 그러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나만 의심 속에 남겨두고 방금 그의 눈에서 본 건 그간 쌓인 내 갈망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찰나의 상상이었나? 잭, 나는 겨우 입을 떼며 손을 내민다. 그의 이름은 잭이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가 끄덕인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깜빡인다. 반가워요, 로리. 나는 세라를 흘낏 본다.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는 걸 감지하고 미칠 듯한 죄책감에 빠져있을 세라. 그런데 아니다. 세라는 우리 둘을 향해 얼간이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싸구려 와인을 창조하신 신이시여 만세. 잭이 따뜻하고 굳건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파티보다는 격식 있는 이 사회에서 만난 것처럼 딱딱하고 정중하게 흔든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전부 적절치 않아졌기 때문에. 세라에게 약속한 대로 즉석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진 않는다. 하지만 내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갯반으로 꼬일 수 있지? 그가 세라의 것일 리 없어. 그는 내 거야. 꼬박 1년 동안 내 것이었어. 내 친구 너무 괜찮지? 지금 세라는 내 등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자랑스레 내보인다. 서로 포옹하라고 나를 잭 쪽으로 떠민다. 세라는 우리를 어서 빨리 절친으로 만들고 싶어 몸이 달랐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잭이 눈을 굴리며 어색하게 웃는다. 세라의 보태는 채도가 불편한 것처럼. 듣던 대로 멋진 분인데. 그가 동의하며 친구의 새 차를 칭찬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보는 그의 표정에 사과를 하는 것과 소름 끼치게 비슷한 기색이 스며든다. 어째서 사과하는 걸까? 그도 기억하기 때문에? 아니면 세라가 결혼식에서 만난 극성맞은 이모처럼 행동해서? 로리? 세라가 내게로 시선을 돌린다. 어때? 딱 내가 말한 대로지? 정말 멋있지? 세라가 깔깔 웃는다. 그가 묻네 자랑스러워서 왜 안 그렇겠어? 나는 끄덕인다. 고통스럽게 숨을 삼킨다. 심지어 억지로 웃는다. 정말 그렇네.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게 만들려 안달난 세라의 성화의 잭이 몸을 숙여 내 뺨에 짧게 스치듯 키스한다. 반가워요. 그의 목소리는 그와 완벽하게 어울린다. 차분한 자신감과 다정함, 기지가 동시에 깔린 듣기 좋은 목소리. 입만 열면 우리 얘기였어요. 나는 또 억지로 웃는다. 어설프게. 내 손가락이 목걸이 펜던트를 잡아준다. 보라색 펜던트의 익숙한 감촉을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나도 원래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사실이다. 그를 평생 알고 살았던 느낌이다.
얼굴을 돌려서 그의 입술을 내 입술로 붙잡고 싶다. 헐떡이며 그를 내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옷을 훌훌 벗고 그와 함께 침대로 들어가 숨 냄새처럼 청명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채취에 잠기고 싶다. 나는 지옥에 있다. 나 자신이 밉다.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에게서 두 걸음 물러난다. 그리고 내 비참한 심장이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대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술 마실래? 세라가 명랑하게 소리를 드높여 제안한다. 그가 끄덕인다. 구명밧줄을 던져줘서 고맙다는 얼굴이다. 로리? 세라가 내게 같이 가자는 눈짓을 날린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복도 끝에 화장실을 쳐다보며 용분이 더럽게 급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다 말한다. 금방 갈게. 그에게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두 사람에게서. 이 상황으로부터. 나는 방공호에 뛰어들듯 욕실로 들어가 문을 탕 닫고 머리를 양손에 묶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울음이 터질까봐 공기를 꾸역꾸역 삼킨다. 젠장, 젠장, 젠장. 나는 세라를 사랑해. 피부치만 안 이쁜 모든 면에서 내 친자매나 다름없어.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모두 배에 탄 채로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파도를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대로 뛰쳐나가 사실을 털어놓는 상상을 한다. 그러자 가슴 속에서 희망이 반짝 타오른다. 내가 말하면 세라가 깨닫지 않을까? 잭에게 지독히 끌렸던 이유는 자신의 잠재의식이 버스보이를 알아봤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느님은 아실 거야. 그를 찾아낸 건 나야. 내가 세라를 통해 그를 찾아낸 거야. 이게 웬 난리야? 우리 모두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에 한바탕 웃겠지. 하지만 그 다음엔 세라가 너그럽게 길을 비켜주고 내가 그의 새 여자친구가 된다? 그렇게 쉽게? 막상 그는 나를 알아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국에? 말도 안 돼. 현실 자각에 이어 납처럼 무거운 패배감이 나를 가련하고 어이없는 희망을 밟아 뭉갠다. 나는 말할 수 없다. 당연히 못한다. 세라가 이해할 리 없고 무엇보다 젠장, 세라가 지금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행복해서 빌어먹을 베들레헴의 별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이건 엄연한 현실이지 일치찬란한 성탄특집 영화가 아니다. 세라는 세상에 다시 없을 내 절친이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래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절대 세라 몰래 소리 없이 아무 희망도 대책도 없이 잭 오마라에게 당신은 내게 완벽한 사람이며 이루지 못할 사랑이지만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도화지를 들이댈 수는 없다. 12월 19일 잭. 젠장, 그녀는 잠잘 때도 죽여주게 아름답다. 목구멍이 모래를 퍼넣은 것처럼 깔깔하다.
거기다 어젯밤 세라가 절정의 순간에 머리를 뒤로 팍 꺾는 바람에 코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잘못에도 그녀를 용서할 수 있다.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그녀의 다홍색 머리가 어깨와 베개를 온통 뒤덮고 있는 지금은 마치 인어공주를 보는 것 같다. 아, 인어공주는 취소. 번태처럼 들리니까. 나는 침대에서 미끄러져 나와 손에 닿는 대로 아무거나 주워 입는다. 그렇게 입은 게 세라의 드레싱 가운. 파인애플 무늬로 뒤덮인 가운이다. 하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내 옷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고 두통약이 절실하다. 간밤에 나고자들 상태로 고려할 때 그중 한둘이 지금도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에게도 내 벌거벗은 엉덩짝보다는 파인애플이 덜 불쾌하겠지. 이런 우라질. 가운이 내게 더럽게 짧다. 쏜살같이 튀어갔다 와야겠다. 물. 내가 침대 모서리를 돌 때 세라가 잠긴 목소리로 말하면서 한 손을 내 쪽으로 휙 뻗는다. 알았어. 내가 중얼댄다. 팔을 들어서 조심스럽게 다시 퀼트 이불 아래에 넣어줄 때도 그녀의 눈은 계속 감겨있다. 다만 그녀의 입에서 고마워일 수도 있고 나 좀 살려줘일 수도 있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꼭 키스한다. 금방 올게. 내가 속삭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시 잠의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무리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5분 내에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 똑같이 할 생각밖에 없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던지며 뒷걸음으로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살짝 닫는다. 파라세타몰이 필요한 거면 왼쪽 찬장에 있어요. 나는 찬장 문을 열다가 멈칫하고 숨을 꼭꽉 삼킨다. 찬장 안을 이리저리 뒤져서 파란 상자를 찾아낸다. 내 마음을 딱 읽었네요. 내가 로리를 향해 돌아서며 말한다. 나는 억지로 태평한 웃음을 지어낸다. 실상은 정말로 빌어먹기 어색하다. 전에 본 적이 있는 여자다. 어젯밤에 본 거 말고 그보다 더 전에. 실제로는 딱 한 번 아주 잠깐 본 게 전부지만 그 후 머릿속에서는 수도 없이 등장한 여자. 불시에 찾아와 심란하게 하는 이른 아침의 자각몽. 소스라쳐 깨면서 밀려드는 좌절감. 이 여자도 나를 기억할까? 젠장.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특히 벌거벗은 몸뚱이에 우스꽝스러운 파인애플 무늬의 초미니 드레싱 가운을 걸치고 서 있는 지금은 오늘 아침 그녀의 쟁간색 머리는 헝클어진 뭉치로 머리 위에 높다랗게 얹혀있다. 그리고 그녀도 나만큼이나 두통약이 절실해 보인다. 그래서 그녀에게 상자를 내민다. 그동안 세라가 절친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해댄 통에 이미 내 머릿속에는 가상의 로리가 구축된 상태였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세라가 워낙 눈에 띄는 외모라서 나는 막연히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화려할 것으로 상상했다. 새장 속 회에 나란히 올라앉은 한 쌍의 이국적인 앵무새처럼. 그러나 로리는 앵무새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울새? 모르겠다. 그녀에게서 뭔가 내적 평화가 느껴진다. 자신에 대한 조용하고 절대된 자신감. 그래서 곁에 있으면 편한 서글서글함. 고마워요. 그녀가 약을 받아 손바닥에다 두 알을 깐다. 하는 김에 물도 따라서 준다. 그녀가 물컵을 받아 내게 들어올려 보이며 음산한 목소리로 원샷 하고 말한 뒤 약을 삼킨다. 여기요. 약을 넘겨주기 전에 몇 알이나 남았는지 세보며 그녀가 말한다. 세라는 보통 3알. 내가 끼어든다. 그녀가 끄덕인다. 3알. 어쩐지 누가 세라에 대해 더 잘하나 경쟁하는 기분이다. 당연히 로리다. 나는 세라와 함께한 시간이 겨우 한 달 남짓이다. 다만 맙소사 회오리처럼 몰아친 한 달이었다. 대기는 내가 세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헐레벌떡 뛴다. 세라와 나는 직장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다. 우리 둘만 태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15분 후 다시 작동할 때까지 나는 3가지를 알게 됐다. 첫째, 그녀는 지금은 비록 지역 TV 방송국의 대타용 리포터지만 언젠가 세계를 무대로 뛰어가게 될 거다. 둘째, 나는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는 대로 그녀와 점심을 먹으러 간다. 왜냐? 그녀가 그러자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정식으로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엘리베이터를 멈춘 게 그녀 본인이고 원하는 걸 얻어낸 다음 다시 푼 게 분명하다. 그런 가벼운 저돌성은 사람을 훅 달아오르게 한다. 세라한테 그쪽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전기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전원을 켠다. 내 커피 취향도 말해주던가요? 로리가 팔을 뻗어 천장에서 머그잔들을 꺼낸다. 눈으로 그녀의 몸을 훑는 내 반사작용이 수치스럽다. 그녀의 몸은 다 덮은 더 이상 건전할 수 없게 건전한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어쨌든 내 눈은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과 허리 곡선과 발톱에 바른 남색 매니큐어까지 보고 만다. 나는 티스푼 추적에 정신을 집중한다. 내가 헤매자 그녀가 티스푼이 있는 곳을 보여주려 몸을 쭉 뻗어 서랍을 연다. 찾았다. 내가 말한다. 그녀가 서랍에 손을 넣는 순간 나도 손을 넣는다. 그녀가 손을 휙 치우고는 그 갑작스러움을 무마하기 위해 소리내어 웃는다. 내가 커피가루를 퍼서 머그잔에 담기 시작하자 그녀는 식탁 의자 위에 쪼그려 앉아 한 발을 엉덩이 아래에 집어넣는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아니요. 세라가 당신 커피 취향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맞춰보려면 나는 몸을 돌려 조리대에 기대어서 그녀를 마주본다. 진하게 마실 것 같아요. 2스푼.
그녀는 아무 힌트도 없이 보고 있기만 한다. 설탕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덜미를 문지르며 말한다. 넣지 않아요. 놓고 싶지만 참죠. 대체 무슨 새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지? 내가 들어도 들이대는 소리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다.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게 그녀가 나를 선수로 생각하는 거다. 물론 나도 연애를 적지 않게 해봤다. 심지어 그중 두어 번은 진지한 관계 근처까지 갔다. 그런데 이번 세라와의 연애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뭔가 좀 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이 연애가 당장 파토나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다. 로리가 인상을 쓴다. 그러다 머리를 흔든다. 설탕 둘. 설마 농담이죠? 나는 웃는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한다. 정말이에요. 설탕 2스푼을 넣어요. 어떨 때는 2스푼 반? 기분이 그러면. 기분이 어떠한? 궁금하다. 무슨 기분일 때 설탕이 2스푼보다 더 필요할까? 젠장. 얼른 이 부엌에서 나가 침대로 돌아가든지 해야겠다. 아무래도 뇌를 베개 위에 두고 온 것 같았다. 사실 로리가 의자에서 일어선다. 지금 당장은 커피 생각이 없네요. 그녀는 이 말과 함께 뒷걸음으로 문으로 향한다. 나로서는 그녀의 지쳐 보이는 눈빛을 해석하기 어렵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했나? 모르겠다. 단지 피곤해서 뻗기 일보 직전이거나 아니면 토하기 일보 직전인지도. 내가 원래 여자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긴 하지. 로리. 말해봐, 어떻게 생각해? 막 4시가 됐다. 나도 하늘색 포마이카 식탁으로 가서 세라 옆에 털썩 앉는다. 열심히 치운 끝에 비로소 집이 평상시 모습 비슷하게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야 커다란 머그잔에 커피를 타서 들고 남은 숙취를 달랜다. 이틀 전 둘이 낑낑대며 계단으로 날아온 크리스마스 트리는 고양이 갱단의 습격을 받은 것처럼 엉망이 됐다. 하지만 트리가 망가진 것과 와인잔 몇 개 깨진 것만 빼면 그럭저럭 진지사수에 성공했다. 정오쯤에 잭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인정한다. 나는 이 상황에 냉정히 대처하려 애썼지만 비참하게 실패했다. 나는 침실 창문 블라인드 뒤에서 그가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호러 영화 스토커처럼 지켜봤다. 잘 치러냈지 이만하면. 나는 세라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세라는 내가 일부러 약 올린다고 생각하고 누나를 굴린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 왜 이래? 쟤가 어쩌란 말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 사이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세라는 알지조차 못하는 균열이 생겼다. 이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방도를. 실금이 골짜기로 쫙 갈라져서 우리 둘 다 그 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방도를 생각해내야 한다. 지금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이 한 번뿐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내 선택에 달렸다. 하지만 세라가 이렇게 희망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1년 전 그날의 운명적 조우가 그저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침묵을 지키기로 맘먹는다. 보니까 좋아 보여. 일부러 밋밋하고 일상적인 말을 고른다. 내가 지금껏 만난 남자 중에 가장 특별한 남자에 대해서. 좋아 보여? 세라가 놀린다. 로리, 좋다는 털 슬리퍼에나 쓰는 말이야. 또는 뭐더라? 초콜릿 에클레어 먹을 때나. 나는 하하 웃는다. 내가 마침 털 슬리퍼를 무척 좋아하거든. 나는 마침 초콜릿 에클레어를 좋아하고, 하지만 잭은 초콜릿 에클레어가 아니야. 잭은. 세라가 생각에 잠겨 말꼬리를 흐린다. 혀에 닿는 눈송이. 내가 대신 말해주고 싶다. 또는 빈티지 샴페인의 거품. 아주 좋아 보인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좀 나아? 턱도 없어. 잭은 크림혼이야. 세라가 말해놓고 음탕하게 웃는다. 그러다 꿈꾸듯 몽롱한 눈으로 나를 본다. 나는 아직은 세라가 잭의 장점을 부각하려 애쓰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깨를 으쓱하며 세라가 다시 입 열 틈을 주지 않고 불쑥 말한다. 알았어. 잭은. 그래, 잭은 재미있고 말 붙이기도 쉽고 무엇보다 딱 봐도 너한테 꼼짝 못하더라. 세라의 목구멍에서 콧방귀 같은 웃음이 푹 새어나온다. 정말 그렇지? 세라가 새끼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린다. 우리는 머그잔 위로 고개를 주걱거린다. 세라는 14살처럼 보인다. 화장을 말끔히 지운 맨얼굴에 도갈래로 기기 따은 머리가 마이 리틀 포니 티셔츠 위로 늘어져 있다. 네가 상상한 그대로야? 젠장 세라, 제발 도발하지 마. 네가 그러면 내가 영원히 침묵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내가 기대한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말한다. 그건 사실이니까. 왜 이래? 너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냐. 있었지. 내리 12달 동안 잭 오마라의 이미지가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 응, 그래. 내가 상상한 너의 완벽남이랑 얼추 맞는 것 같아. 세라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다. 그가 얼마나 멋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진다는 듯이. 그러다 다시 아까의 아슬아한 눈빛이 된다. 우리 둘 다 아직까지 숙취가 가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숙취는 과도한 열광을 못하는데 편리한 변명이 되어주니까. 정말 섹시한 남자야, 그렇지? 내 눈에 번지는 당혹스러운 진실과 가책을 숨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는 다급히 내 컵을 내려다본다. 다시 시선을 들었을 때 세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나의 동의를 구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이유로 세라에게 화가 난다. 세라는 어디 있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여자고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 익숙하다. 그 점이 세라를 대바라지거나 오만하거나 가식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세라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라가 원하면 어떤 남자든 차지할 수 있는 여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껏 세라의 남친들은 대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잘생긴 사람들이었다. 왜냐고? 글쎄, 그렇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반면 내게 그 세상은 그저 남의 이익이자 신비의 세계다. 즉, 지금까지 세라와 나의 로맨스 경로가 겹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기에 안전한 답변이란 없다. 그래 섹시해 라고 하면 내게 딴 마음이 있는 티가 날 수도 있고 아니 섹시하지 않아 라고 하면 세라가 기분을 망친다. 너의 평소 타입하고는 달라. 나는 모험에 나선다. 세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랫입술을 깨문다. 나도 알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기분 나빠하지 않을게. 네가 기대했던 그런 절색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거지? 나는 어깨를 으쓱한다. 아마도. 하지만 제기에 잘생기지 않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야. 그저 네 평소 취향이랑 다르다는 거지. 나는 말을 멈추고 너도 알지 않느냐는 눈빛을 보낸다. 네 먼저 본 남친은 맷 데이먼보다 더 맷 데이먼 같았잖아. 세라가 웃는다. 사실이니까. 오죽했으면 한 번은 내가 실수로 그 남자에게 맷이라고 부른 적도 있다. 그 남자와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나이에 엄마에게 하루 3번 전화하는 남자는 곤란하다는 세라의 판단에 따라 그 남자는 데이트 4번 만에 잘렸다. 잭은 왠지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 세라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숨 짓는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다 어린애고 잭은 남자 같아. 무슨 웃긴 소린가 싶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는다. 가슴이 쓸쓸 그 이상으로 쓸쓸하다. 아니 웃기지 않아. 아마 잭은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을 거야. 몇 년 전에 아빠를 잃었대, 암으로. 세라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잠시 끊는다. 그 후 한동안 엄마랑 남동생이 잭에게 많이 의지했고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안다. 꽤 멋진 사람 같아. 세라는 내 평가에 안심한 얼굴이 든다. 맞아, 정말 그래. 잭한테는 잭만의 매력이 있어. 대세를 따르는 부류는 아냐. 최상의 부류지. 세라가 잠시 사색적 침묵에 빠져있다가 입을 연다. 잭도 널 좋아해. 잭이 그렇게 말해? 무덤덤하게 말한다고 했지만 무덤덤보다는 절박함에 가까운 뭔가를 들켰을까봐 두렵다.
설사 들켰다 해도 세라에게서는 아무 내색이 없다. 그냥도 알 수 있어. 너랑 잭은 환상의 친구가 될 거야. 세라는 의자로 바닥을 긁으며 일어나 활짝 웃는다. 두고 봐. 잭을 더 잘 알게 되면 너도 잭을 사랑하게 될걸? 세라는 어슬렁 걸음으로 부엌을 나가다 나를 지날 때 내 똥머리를 다정하게 잡아 흔든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라를 맹렬히 부둥켜 안고 싶은 충동과 싸운다. 사과의 의미로, 그와 동시에 이해해달라는 간청으로. 하지만 대신 설탕 그릇을 끌어당겨 내 커피에 설탕을 더 넣고 젓는다.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그 고향으로 떠난다. 혼자 떨어져 있을 시간이 절실하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궁리해야 한다.